기자의 눈길을 담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 시사 프로그램 시선을 담다. 학내 언론사 중대신문과 UBS의 기자가 만나 사회문화의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오늘 시선을 담다 진행을 맡은 중대방송국 UBS 보도부 기자 김은혜입니다. 이번 회차의 주제는 바로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2024년 12월 9일에 발행된 중대신문 제2078호에 실린 문화부 기사 경쟁,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및 시청자도 참가하는 경쟁의 장을 소재로 기자들의 시선을 담아 학우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합격입니다. 탈락입니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수백 명의 참가자 중 단 한 명만이 살아남는 경쟁. 우리는 왜 이 극한의 대결에 열광할까요? 서바이벌 예능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치열한 경쟁을 겪고 있으며 그런 현실이 반영된 서바이벌 예능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죠. 중대신문이 현실 사회에서의 경쟁을 프로그램에 표상한 서바이벌 예능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짚어봤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사안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신 중대신문 임경빈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대신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경빈 기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벌 예능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극적인 서사를 강조하며 시청자를 몰입하게 만듭니다. 경쟁을 주요 구조로 삼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승리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러한 요소들은 경쟁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유독 서바이벌 예능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바이벌 예능만이 가지는 기존 다른 예능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 궁금합니다. 다른 장르와 달리 유독 서바이벌 예능에서 부각되는 경쟁의 요소로는 생존 그리고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을 꺾어야지 내가 생존하고 다음 단계에 진출하는 서바이벌 예능의 특성 아래 경쟁이 주는 긴박감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참가자의 생존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상의 요소와 관련해서 서바이벌 예능의 우승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상금이던 데뷔의 기회든 혹은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 개개인의 수준에서 얻기 힘든 보상을 성취하는 것. 이는 어쩌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고 보상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하는 시청자들에게도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보상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심어주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이런 것들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아야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라 단순해 보이지만서도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르죠.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아이돌, 더 보이스, 마스터 셰프, 서바이버 같은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뒀으며 영국의 엑스팩터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도 오랫동안 인기를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과 달리 한국 서바이벌 프로그램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창기 한국의 서바이벌 예능은 약간 해외 서바이벌 예능 포맷의 라인서스를 들여서 제작된 경향이 강합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던 더 보이스도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도 마스터 셰프도 마스터 셰프 코리아 이런 것처럼요. 이는 아무래도 방송 산업이 해외보다는 늦게 발달한 한국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슈퍼스타 K의 등장 이후 한국 서바이벌 예능의 판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80도 바뀌었다고 보는데요. 어쩌면 이제 슈퍼스타 K라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플랫폼 안에 다양한 서바이벌 예능이 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판로를 개척해 준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한국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특성은 다양한 주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힙합을 소재로 한 쇼미더머니 아니면 아이돌 그룹 데뷔를 소재로 한 프로듀스 시리즈 등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의 무대를 다양화해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여타 다른 프로그램들과도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해주신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주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처럼
중장년층을 겨냥한 서바이벌 예능도 꾸준히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한국에서도 서바이벌 예능이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색깔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서바이벌 예능이 한국 사회의 경쟁 구조와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참가자들이 최후까지 남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그 과정에서 연대보다는 개인의 생존이 강조되는 구조는 현실 한국 사회에서도 익숙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서바이벌 예능이 단순히 사회를 반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경쟁 논리를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특히 한국에서 더 강한 공감을 얻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의 성공 신화가 점차 희박해져 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여겨지는 능력만 있으면 보상을 쟁취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기도 하고 서바이벌 예능의 이런 근간을 자리하고 있는 명제는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의 경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치열한 수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층 이동의 가능성 또한 점차 희박해져 가는 상황인데요. 서바이벌 예능의 참가자 대부분은 무명의 일반인 혹은 빛을 보지 못한 소위 말하는 원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기반이 없는 참가자가 자신의 실력을 통해 성취를 거머쥐는 서사, 자연스레 대중이 공감하고 이입할 수밖에 없다고도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래부터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약간 언더독을 마음속에서 내심 응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서바이벌 예능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축소판 아래 성공하고자 분투하는 언더독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언 하나 하자면요. 서바이벌 예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청자 투표입니다. 시청자의 투표 한 표가 참가자의 당락을 좌우하는 엄청 큰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시청자들이 이런 참가자들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 사회에서는 체스판의 말 중 하나였던 내가 서바이벌 예능의 시청자 투표 아래서는 직접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의 전복은 참가자를 응원하는 심리를 고취하는 한편 현실 사회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은연중에 표출하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시청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서바이벌 예능에서 주작 논란이 발생했을 때 유독 반발이 거셌던 것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화면 밖에 존재하는 단순 관객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직접 개입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느끼며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죠. 그러한 과정이 조작으로 무너지는 순간 자신들의 기대 역시 배신당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실망을 넘어 자신이 개입했던 모든 과정 자체가 허구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벌 예능은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편집 조작이나 제작진 개입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듀스 시리즈에서는 투표 조작이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고 일명 주작방송이라고 불리며 결성되었던 아이돌 그룹이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정 참가자를 띄우기 위한 악마의 편집이나 서사 조작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청자들은 이런 논란이 반복되더라도 여전히 서바이벌 예능을 소비하고 있으며 심지어 조작 논란이 불거진 프로그램마저도 계속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청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자극적인 연출과 드라마틱한 서사를 기대하는 모순된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바이벌 예능의 공정성 문제는 왜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보시나요? 네,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서바이벌 예능의 근간을 이루는 두 메인 주제는 공정성과 그리고 재미인데요. 공정한 대결의 장 아래 참가자가 마음껏 자신의 장기를 내뿜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재미라는 요소가 결부되면 시청자들이 볼 이유가 없죠. 결국 예능의 본질은 재미에 있으니까요.
범죄에 가까운 이런 프로듀스 조작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실제 서바이벌 예능을 보시면 모든 참가자들의 분량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대중에게 화제가 많이 될 법한 혹은 비주얼이 뛰어난 이런 인물의 분량을 의도적으로 밀어주죠. 대중은 촬영장 내 모든 순간을 함께 참가자들과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방송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 어쩌면 시청자가 온전히 객관적이고 온전히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반감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결국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양립되는 공정성이라는 요소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시청자들이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실망하는 여지도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정성 논란이 서바이벌 예능의 본질적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인지 아니면 오히려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마케팅 전략의 일부는 저는 그런 생각은 약간 경계하고 싶은데요. 오히려 공정성 논란이 마케팅 전략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맷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성이라는 요소를 침해하는 것을 마케팅에 사용한다면 과연 그것에 동의하는 시청자가 몇 명이나 될지는 굉장한 의문인데요. 예능의 화제성을 잠깐 동안 올리는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인기 및 추후 나올 서바이벌 예능의 테마 아래 앞으로 제작될 다양한 프로그램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공정성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너진 공정성이 현실을 더 반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서바이벌 예능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실과의 괴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일반인 참가자가 스타가 되거나 무명의 도전자가 극적인 성공을 이루는 서사는 청년층에게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력만으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면서 실제 사회에서 존재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서바이벌 예능이 대중의 욕망을 자극해 허황된 희망을 심어주진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한국 사회는 그 용이 날 개천 자체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능 속 참가자들의 분투를 그저 재미로만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재미를 소비한 뒤 TV를 끄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무한 경쟁 사회죠. 그 속에서 자신이 참가자처럼 온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런 서바이벌 예능이 허황된 희망을 심어준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더욱 더 슬픈 거는 능력을 통해 그에 걸맞는 보상을 쟁취한다. 어떻게 보면 틀린 구석 하나 없는 당연한 명제가 허황된 희망이라고 이제 치부되는 이런 사회에 대한 씁쓸한 뒷맛은 남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천 자체가 메말라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개천 자체는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용이 되어도 날아오를 수 없는 환경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도 결국 사회적 구조나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바이벌 예능이 그리는 이야기는 한국 사회가 마주한 현실과 닮아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냥 현실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 더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TV 속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성공이 가능해 보이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대비되면서 더욱 큰 공허함을 남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스타 K부터 프로듀스 시리즈, 그리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까지
사실 비슷한 형식의 서바이벌 예능이 꾸준히 제작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서사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난 9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방송 직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흥행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형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청자들의 피로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과거만큼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경향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바이벌 예능은 생산되고 있으며 여전히 일정 수준의 시청률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이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서바이벌 예능을 계속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서바이벌 예능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최근 비슷한 포맷의 서바이벌 예능이 난립하면서 시청자들의 피로감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청률이나 이런 화제성 조사 같은 인기 추이를 볼 때 이전보다 많이 시들해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런 면에서 흑백요리사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수저 계급론이라는 이러한 것을 근간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엄청나게 큰 성취를 거둔 백수저와 실력 하나로 무장한 흑수저의 대결은 시청자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죠. 소위 말하는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이런 말의 느낌이니까요. 이런 흑백 요리사가 보여준 모습은 비단 경쟁의 묘미에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 방송 중에 소위 말하는 흑수저인 철가방 요리사가 자신의 우상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중식 명장으로 일컬어지는 백수저 안유성 셰프를 꺾고 그에게 절하는 모습은 큰 화제가 됐는데요. 또한 같이 맞절하면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이런 백수저 안유성 셰프의 이런 마음가짐도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인간적인 화합을 보여주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공감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서바이벌 예능이 표상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 속 인간적인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해 그 능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벌한 경쟁의 장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아직 개천은 마르지 않았고 예능을 시청하는 우리에게도 성공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바이벌 예능이 공정한 경쟁 속 인간적인 면모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점점 비인간적인 요소가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회가 차가워질수록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은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니까요. 서바이벌 예능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도 결국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점점 사라지는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경쟁과 인간미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서바이벌 예능이 허황된 희망을 준다고 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허황된 희망이라도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현실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역할을 하는 서바이벌 예능이 꼭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대신문 임경빈 기자님과 서바이벌 예능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 프로듀서였습니다. 단순히 너무 재밌어서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봤고 제가 프로그램의 엔딩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흥미진진해 열심히 투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 대담을 준비하며 왜 사람들은 서바이벌 예능에 열광할까? 라는 본질적인 생각에서 출발하여 서바이벌 예능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임경빈 기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임경빈 기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제가 썼던 기사를 되돌아보며 그 당시 기사를 쓸 때 저조차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발견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다양한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봤고 특히나 쇼미더머니를 엄청 많이 봤었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탐가자가 탈락하면은 저도 엄청 실망하고 그런 결과 하나에 일희일비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예능을 시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사회에 관한 거창한 이런 생각을 품기보다는 그저 현실에서의 고단함을 잊은 채 웃고 재미를 얻기 위함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서바이벌 예능의 최우선 덕목은 시청자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능이 끝난 후에 현실을 살아가는 것 또한 시청자의 몫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서바이벌 예능은 지나치게 재미에 골몰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망각하지 않고 아직 우리나라에도 자기 능력을 통해 기회를 쟁취할 희망이 남아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면 좋겠습니다. 슈퍼스타 K2의 우승자 허각 씨는 환풍기 수리공 출신이었고 영국의 유명 서바이벌 예능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우승자 폴 포츠 씨는 휴대전화 외판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들의 이전 직업은 그들이 지금 활동하는 가수라는 직업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들은 자신이 원하던 꿈을 이뤘는데요. 이런 분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도전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의 눈길을 담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 시사 프로그램 시선을 담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